안녕하세요. 고투입니다. 저는 18년도부터 경매 공부 시작해서 현재까지 18건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경매 공부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고민이시죠? 이번 주부터 매주 한 편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생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제 좋은 영상 모두 받아가세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선물까지 준비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받아가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리분석 1강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매 공부해서 입찰하고 낙찰 받아서 돈 벌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는요, 설정된 권리는요, 집 주인이 알아서 지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이 권리를 지워줍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닌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총 7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 배경화면은요,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놨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제 우리 말소기준 권리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담보가 등기, 선순위 전세권으로 신청한 임의경매, 이렇게 있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지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서 일주일만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친구들 모두 성격이 똑같습니다. 바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다. 첫 번째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근저당과 저당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무인 아이스크림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돈이 없는 거예요. 현명한 영희는 철수에게 500원을 빌려주면서 철수야, 로봇 장난감을 나에게 잠깐 맡겨. 500원 안 주면 내가 장난감 가질 거야.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잠깐 맡겨두는 것을 우리는 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은 무엇일까요? 저당 앞에 근이 붙어 있죠. 근은 한자로 뿌리 근입니다. 말 그대로 저당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다시 빌리거나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를 이자나 추가 비용까지 계산해서 넉넉하게 설정하는 그런 한도액입니다. 1금융권은 보통 120%까지 설정하고요. 2금융권은 보통 130%까지 설정합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저당은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120%로 나누면 여러분 딱 안 떨어지죠. 그런데 130%로 나누면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은 돈을 빌릴 때마다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저당은 여러 번 빌려도 한 번만 작성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는요, 앞으로 저당보다는 근저당을 훨씬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저당은 어디에 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와 압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류에 가가 붙으면 가압류가 됩니다. 이 가는요, 거짓가입니다. 임시라는 말인데요. 받을 돈이 있는데 여러분 못 받으면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을 빌린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내가 찜할 거야 라고 설정하는 게 여러분 가압류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는 행위를 가압류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류는 무엇일까요? 찜해두는 것을 이제 진짜로 가져가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게 되면 경매로 매각시켜서 돈으로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가압류와 압류를 하는 목적은 모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엇하고 헷갈리지가 않냐? 바로 가처분인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라는 거예요. 가처분은 부동산을 두고 이 다툼 때문에 설정하는 겁니다. 이 다투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을 찾은 다음에 피보전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다툼 때문에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도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낙찰을 받았는데 후순위 가처분이 승소가 되면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매는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집을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돈 빌려준 곳에서 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 후에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만큼 절차도 간단하고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강제경매는요,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담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서 인정되면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만큼 절차도 임의경매에 비해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등기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적히면 조만간 경매로 처분될 예정입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네 번째, 담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도 거짓 가, 즉 임시 등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등기는 크게 돈을 받기 위한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을 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담보 가등기가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보 가등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바로 경매물건 문건 접수 송달에 들어가셔서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이 서류를 제출했다면 소유권을 받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가등기니까 경매 후에는 소멸된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받기 위한 가등기는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 7가지 친구들 모두 돈을 받기 위한 거다.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말소기준 권리 7가지 친구들 모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권리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왜 무섭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 경매로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낙찰자는 이거를 담보 가등기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본 등기로 바꾸는 순간 낙찰자는 집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자, 낙찰받았는데 집을 뺏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요, 선순위 전세권으로 신청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전세로 살아도 사실 전세권까지 설정을 하면서 살아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안전하게 나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오는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세권은 바로 강력한 물건입니다. 제가 다음에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요,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는 거. 요거 한 개만 여러분들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집을 임차하고 있었는데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설정된 전세권이 있다면 바로 경매로 매각을 시켜서 나의 전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다가구일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세권은요, 건물 전체, 세대 전체를 설정한 전세권이어야지 안전합니다. 우리 아파트 빌라는 101호, 201호 이렇게 세대 전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권으로 설정하고 있어야지만 안전한데요. 다가구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 안에 2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건물 전체 다가구를 경매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 한 동이 경매로 전체에 나와 있을 때요. 말소기준 권리가 선순위 전세권으로 설정한 임의 경매가 아니라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는 다 소멸이 되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요. 이거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영상 초입부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8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누구는 지금까지 경매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느낀 경험들과 노하우가 많은데요.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경매를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경매 공부가 어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제발 경매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첫 낙찰 물건은요, 특수 물건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런 권리 분석 깨끗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자, 낙찰받고 수익 내보잖아요? 그러면 이 돈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어렵게 공부를 해서 더 경쟁을 따돌리고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늘린 다음에 경매 입찰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물건 안에서 물건 검색을 통해서 입찰하고 낙찰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는요, 남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이거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항상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돈 잃은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왜 그런 분들은 남에게 돈을 쉽게 맡겼을까요? 바로 실력을 늘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스피드 옥션 가입하시고 아이디 알려주시면 한 달 전국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서로 질문하고 답해보면서 서로 실력을 늘려봅시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도 했고 자산 늘린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서 직장 퇴사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